손실은 없고 수익만 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스앤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금 보장되는 ETF가 있다고 합니다. 벌써 기사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참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놀랍고 파격적인 상품인 거죠. 원래 투자라는 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과 기대의 수익 가능성이 공존하는 이런 자산 집행 행위를 우리는 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실은 없고 수익만 있다. 너무나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너무나 좋은 걸 누군가께서 만약에 저한테 오영일 너는 그거 투자할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세상에 참 이게 장점이 있으면 아쉽게도 반대급부적인 단점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게 저는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건데, 근데 또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이 상품이 나쁜 상품이다, 뭐 쓸모없는 금융상품이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는 안 맞는 거지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와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본인께 맞는지 안 맞는지, 활용할 만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ETF는 T줄, TJUL이라고 하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ETF인데요. 이 T줄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형 ETF는. 근데 오늘은 요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품을 이해하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또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잠깐 보시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미래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지금 10,000원인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콜옵션을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10,000원짜리 주식을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지금 10,000원짜리 주식을 나중에 10,000원 주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권리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10,000원이었던 게 20,000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매수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매수하려면 20,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나는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10,000원 주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00원 주고 샀다가 시장에 그냥 20,000원에만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콜옵션이다 라는 거고, 또 반대로 20,000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또 5,000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나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 그냥 사면 5,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건데 나는 10,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살 수 있는 권리인 거지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쵸? 권리 행사 안 하고 그냥 시장에서 사고 싶으시면 5,000원 주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 옵션이라는 것은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확보한 권리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고, 가격이 높아지면 권리 행사를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게 콜 옵션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콜 옵션이었다면 팔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팔 수 있는 권리는 바로 풋 옵션입니다. 이건 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나중에도 내가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5,000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득이 되겠죠. 반대로 가격이 올라서 또 20,000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10,000원에 팔아야 되느냐? 아닌 거 아시겠죠?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인 거지 10,000원에 팔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그냥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20,000원에 팔면 되는 거다. 바로 그게 풋 옵션입니다. 정리하자면 콜 옵션은 정해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건 주로 어떨 때 사용하겠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장래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미리 콜 옵션을 사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00원이지만 나중에 얘가 20,000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10,000원짜리를 나중에도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을래. 그럼 뭘 사야 돼요? 콜옵션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10,000원짜리인 주식을 나중에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게 뭐냐? 풋 옵션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10,000원 주고 팔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풋 옵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 팔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걸 끝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줄이라는 거는 이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복잡 미묘한 전략을 활용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어지게 되는 상품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점인 거고요.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수익인데, 마이너스 수익은 떨어지는 게 없죠. 왜 떨어지는 게 없을까요? 우리가 풋옵션을 매수해 놨기 때문에 하락이 없게끔 구조를 짜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는 수익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일정 수익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쭉 가는 게 보이시죠?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콜 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콜 옵션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콜 옵션을 매수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매수한 사람은 일정 금액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권리 행사를 해서 야, 그거 나한테 팔아 하면 우리는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콜옵션 매수자가 나 이거 살 거야 하고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이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지점이 여기인 거고, 이게 2년에 16%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익이 원금에서 16% 사이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대박인데? 원금 보장되면서 16%, 물론 이 16%는 2년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원금 보장되면서 16%, 연에 8%?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년 동안 갖고 있으면 무조건 16%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갖고 있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16%라는 거지, 무조건 16%를 준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ETF가 어떻게 수익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T줄이라는 ETF는 그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S&P 500이 2년 동안 1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6%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원금 보장이 된다? 그럼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S&P 500에 투자하느니 나는 안정적으로 여기에다가 투자할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세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S&P 500이 올라가는 만큼 똑같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S&P 500 스파이인 거고요. 스파이 뭔지 아시죠? SPY. 그리고 노란색이 T줄입니다. 근데 보시면 움직임의 등락의 모습은 비슷한데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S&P 500이 16% 올라갈 때 T줄은 5.7%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똑같이 올라가는데 T줄이 훨씬 변동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되게 재미없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S&P 500이 올라가는 만큼 못 올라간다는 거죠. 대신 떨어지는 건 방어해 줄게 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올라가는 거는 훨씬 못 따라가. 하지만 떨어지는 건 방어해 줄게. 요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줄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스파이를 추종을 하게 되는 거 S&P 500이죠. 그리고 수수료는 다른 ETF보다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0.8 정도가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콜옵션과 풋옵션을 활용해서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금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원금을 잃지 않도록 구조화했다라는 거지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건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보유하면 매입한 다음에 중간에 언제든지 팔아도 원금 보장돼? 이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샀는데 2년 동안 갖고 있어야 이게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는 거지, 오늘 샀고 6개월 후에 팔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럼 6개월 후에 9,000원 돼 있습니다. 그때 내가 팔면 그냥 9,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년까지 갖고 있으면 그래도 원금을 보존할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최대 16.62%까지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운용사에서 직접 한 얘기인데, 이 펀드는 투자 목표와 일치하는 결과를 달성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말은 아닌 거죠.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
라는 게 옳은 표현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손실을 100% 보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브라이언 아먼 모닝스타 패시브 전략 연구 책임자는 2008년이나 2020년과 같이 풋옵션 수요가 극도로 팽창하는 비이성적 시장이 연출되면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려는 전략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손실을 보전하려는 행위를 어떻게 실현하는 거예요? 풋 옵션을 매수해서 실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가가 하락할 걸 생각해서 풋 옵션을 다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풋 옵션 가격이 비싸질까요? 떨어질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오르는 만큼 우리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운용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줄에 대한 총평을 하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왜 안 하냐면은 어차피 대폭락에는 방어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잘 되면 한 7에서 8% 정도 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필 채권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8% 이자가 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잘 되면 7, 8%인 거랑 그냥 기본적으로 8%인 거랑 뭘 할래? 전 당연히 이걸 할 것 같거든요. GPL을 안 하는 경우에는 8%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때 GPL을 안 하는 거지 보통 8%까지는 그냥 GPL 채권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할 때 이 손실은 싫죠. 그리고 수익을 얻고 싶고 그리고 손실은 싫고 수익은 얻을 수 있는 상태를 확정해 놓고 투자를 하고 싶으나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욕망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삶은 원래 고단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시작할 때 그나마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감수해야 돈을 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시작을 해야지 무조건 위험성을 없애겠어 그러면서 돈을 벌고 싶어 라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은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돈관리 상품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